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합격하고서 이덕기 기술사는 엊그저께 봤고 양선호 기술사님은 이제 영상으로 통화를 했지만 영상으로 이제 처음 보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네, 강종희 기술사님은 뭐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고 영상으로 이제 만나 뵈서 반갑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어렵게 기술사님들을 좀 모셨고 뭐 편하게 좋은 말씀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제 간단하게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뭐 인사 말씀하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강종희 기술사님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군대 와서 공병장교로 좀 있다가 이번에 이제 건축전기까지 합격을 하고 이제 이달 말에 전역을 했는데 전기라는 분야가 계속 해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희소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군에 있으면서 대부분 공병은 건축 토목이 준데 거기서도 이제 전기라는 거를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전역까지 하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좋고 후회 안 하고 그런 만큼 좀 메리트가 있는 직장인 것 같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전기라는 게. 도전하시게 되면 제가 추천을 하고 만약에 도전하신다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번에 이제 양선호 기술사님 요번에 면접도 한 번에 통과를 하셨고요. 직장이 상당히 이제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또 지방에 계신데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에 전부 다 단기간에 패스하셨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울산에 살고 있는 양선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38살이고요. 이제 화학플랜트에서 전기계장 유지보수랑 지금 진단 업무 쪽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계속 플랜트 쪽 전기계장 일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 쪽으로 좀 더 전문화돼서 알기 위해서 건축 전기 설비를 한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운이 좋게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덕길 기술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송배전에서 그 나이에 취득하는 거는 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 최연소 합격자예요. 만으로 뭐 30세, 우리나라 나이 31살인데 1차도 그렇지만 면접도 야 정말 어떻게 한 번에 됐단 말이에요. 난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122회 발송배전 기술사 최종 합격을 하게 된 이덕기라고 합니다. 현재 나이는 31살이고, 사는 곳은 평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고를 졸업하고 직업훈련소에서 전기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 흥미를 느끼고, 20살 때 사회로 전기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여 여태껏 PLC 전장 설계, 전기 설계, 또 시공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뭐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20살 나지만은 그래도 난 진짜 존경스러워요. 정말로. 오늘 뭐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거든요. 양선호 기술사님부터 기술사에 왜 도전하게 됐고 어떤 계기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전기 계장 업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계장 쪽이 다들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기 쪽이 시스템은 뭐 간단해 보여도 뭔가 플랜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제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 쪽에 더 좀 전문적으로 깊게 파고들고 싶고 거기에 이제 가장 전문적인 자격증인 건축전기 기술사를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제 장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였을 때 기술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또 그 기술사를 통해서 여러 경험을 하다 보면
강의라든지 감독 그리고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제 전문적인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이제 뭐 강의가 되게 많잖아. 인터넷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또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타 아카데미가 지금 온라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양성희 기술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덕기 기술사 얘기 듣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제가 처음에 한 1년은 뭐 울산에 있고 주변에 기술사 준비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뭐 300성 같은 책을 이제 통째로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뭐 한 50점에서 계속 넘지를 못하는 걸 경험을 해서 아 이거는 공부 방향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뭐 솔직히 울산에 이렇게 오프라인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강의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타 아카데미가 이제 검색이 됐고 그 이렇게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서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기본서가 있었고 샘플 강의를 들어봤을 때 아, 내가 공부하면서 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좀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타 아카데미를 이제 신청을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덕기 기술사한테도 동일하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사를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일찍 도전을 했어요. 26인가? 어디에 취업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에 기술사에 바로 도전해가지고 지금 31살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남들하고는 완전히 좀 생각이 좀 차원이 좀 틀리다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기술사에 도전하는 계기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네, 제가 기술사를 취득하게 도전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개인적인 학구열과 하는 일에 대해서 매사 궁금해하는 이런 업무 스타일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전기기사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정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이 스스로에 대해서 공학적인 무지에 대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기술사 공부를 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에 접목시키면서 이런 것도 재밌었고 예, 되게 즐겁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로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열악한 좀 급여와 이 환경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발송배정 기술사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한번 도전해봐서 이렇게 한번 패스해보는 것도 좋은 삶의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의 롱런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술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 나이가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으신 일이 많을 거예요. 많을 거고 또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이덕기 교수는 엊그저께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뭐 우리 이타 아카데미 강의도 이제 공부하셨고 또 이제 오프라인 학원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고 뭐 스타디도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타 아카데미 강의를 이렇게 뭐 선택한 이유나 아니면 뭐 도움이 됐다거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타 인강도 들었고 오프라인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라고는 많이 하고 자세히 다 가르쳐 주시긴 하지만은 이게 열심히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술사라는 게. 그래서 유튜브 자료나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이 이타 아카데미 유튜브에 올라온 발송배정 기술사 초단계 합격 비법 이런 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는데 그런 방법론을 딱 듣고 나서 이타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타 아카데미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합격 길라잡이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암기 카드 이제 정리하는 법 그런 것 등을 배워서 단기간에 마지막에 스파트를 올려서 합격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카드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기술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른 분들도 어떤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공부 과정에 대한 부분 이제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또 강 기술사님, 선배 기술사님으로서도 또 제가 여쭤볼 게 있고요. 자, 우선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술사를 합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양선호 기술사님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셨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하반기부터 했으니까 3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년 정도는 이제 제가 독학으로 그냥 아무 정보 없이 그 300선 책을 보고 그냥 외우는 작업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것을 빼면은 거의 한 2년 반 정도 공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따신 거예요. 방향을 빨리 잡으면 충분히 빨리 합격하실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평균 한 몇 시간 정도, 주 며칠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일단 집에 와서 저녁엔 공부를 못했고, 회사에서도 뭐 시간이 잘 없어서 새벽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한 7시까지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반 정도는 공부를 했고, 근데 주말에는 또 애가 있어가지고 시간은 많이 못 냈던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제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그때 배웠던 내용들은 매일매일 복습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추석 연휴 때도 하고 회사에서 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틈틈이 했고, 그래서 그런 좀 복습의 과정이 좀 남들보다 공부 시간은 좀 적었어도 합격하는 데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대단한 노하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이 기간이 되게 길어요. 막 5년, 7년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시간도 이제 하루에 투자한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렇게 짧게 된 데는 뭐 이제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엔지니어링 하면서 그 실무적인 부분을 기술사하고 연관돼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좀 깊이 있게 다뤘던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얘기 못 들었지만은 시간 투자 대비해서 굉장히 빨리 따신 것 같아요. 이덕기 기술사도 나름대로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몇 년? 그 다음에 하루에 몇 시간, 주 며칠 정도 이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시작부터 합격까지 딱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예. 이제 2016년 말에 공부를 시작해서 2018년 115회를 첫 시험으로 5번 필기를 막방하고 예. 122회 필기에 합격하고 그 회차 면접에 바로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별성배정 기술사 교재를 펴놓고 이 공부를 딱 시작하다 보니까 수학이나 물리 지식이 너무 하나도 몰라서 예. EBS에서 하는 예비 고1 물리 1과 수학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그런 예. 기초 과정만 하고요. 기초 전기 이론, 자기학이라든가 기기, 회로 이론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깊이 팠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제 밑바탕을 해놓고 이제 기본서를 시작했습니다. 기본서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을 포함해서 40권 정도를 참고해서 정리하고 반복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을 바로 저녁 먹고 가서 예. 책상에 앉으면 6시 반부터 12시까지 항상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꾸준히 해왔던 것 같고요. 예. 주말에는 이제 학원과 자습을 이제 병행하고 일요일은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제가 시험 시간과 시작 시간과 똑같이 그리고 쉬는 시간도 똑같이 밥 먹는 시간도 똑같이 예. 제가 이제 채점을 해보고 뭐가 모자란지 어떤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를 중점으로 연습하고 서브노트를 만들어가면서 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부터 이제 차분하게 해서 급하지 않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부족한 것부터 이제 보완하시면서 꾸준하게 쉬지 않고 그다음 기본서, 그다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서포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재들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단계적으로 잘 밟아 나가신 것 같아요. 요점을 정리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강정희 기술사님이 선배 기술사님으로서 또 기술사 준비했던 어떤 그런 그,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건축전기 시작은 한 201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직업의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부대를 옮기다 보니까 이제 좀 바쁜 부대를 맡습니다. 국방실습본부라고 그래서 그래서 한 6년 정도를 공부를 못했죠. 아마 교수님하고 만난 지 18년 정도로 17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번 처음 2년을 맺고 이제 계속 공부를 쭉 이어갔죠. 평상시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출장이 많아서 계속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암기카드를 이용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은 그냥 목차 위주로 다 외웠습니다.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책상에 앉아서 앉는 버릇을 좀 먼저 한 2, 3주 정도는 좀 버릇을 들였고 그 이후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날 외운 거 예를 들어서 뭐 패러데이 법칙이다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해서 하나 과제 갖고 한 5개 정도, 5번 정도는 아마 이렇게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반복을 하면서 교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그 서브노트를 하는데 이 서브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워드 작업을 해서 만들어 온 이유가 뭐냐면 손으로 수기를 써서 다시 수정하려니까는 하나 만드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브노트가. 네. 그래서 워딩 작업을 해서 놓으니까 수정하는데 한 15분 정도? 이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서 교수님이 알려준 최신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신경한 문제를 계속 업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업데이트를 다 시켜놓고 그래서 5권으로 좀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하기 한 3개월 남았을 때는 그것만 봤죠. 다른 책은 전혀 안 보고 그 서브는 5권만 보는데 하루에 그 5권을 다 볼 정도에까지 봤거든요. 한 3달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넘겨가는 식으로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이제 스캔하듯이 그냥 쭉 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 계속 알려주신 공식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공식 위주로 다 보다 보니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공부 방식은 그렇게 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쭉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보면은 하나 이렇게 제가 서브노트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틀린 부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몇 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아요. 네, 이렇게 붙여놔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나만의 답이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계속 반복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점수가 아마 좀 노력했으면 1년 전에 더 합격을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58.6인가 받고 떨어지니까 2번 정도 시험을 못 봤습니다. 충격에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이제 바로 합격이 됐는데 하여튼 반복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말하도 이게 정답이다. 도저히 안 되면 교수님 찾아가서 한번 제가 이것도 여러 번 교수님한테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서 또 교수님 지도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이제는 완벽하다 생각을 하고 이것만 외웠습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또 오게 됐습니다. 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그 강기술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슬럼프가 와요. 꼭 오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그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강기술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슬럼프 58점 얼마로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2번 접수를 안 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극복하셨는지, 어떤 또 슬럼프가 됐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합격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약인 것 같아서 일단은 공부보다는 다른 거 일에 이제 부대 일에 좀 집중을 해서 좀 했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게 가라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번에 한번 해보고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자 라는 생각 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누구나 이런 슬럼프는 한번 올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셨다면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포기만 안 하면 합격한다고. 정말 그 말 맞습니다. 포기 안 하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들도 오고 이렇게 또 기쁜 여기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순간도 생기고 그래서 포기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기만. 감사합니다. 예. 양선호 기술사님도 슬럼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떨 때 왔고 또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50점에서 이게 안 올라갔을 때 처음 슬럼프가 왔는데 이게 딱 기술사 공부를 하면 이게 다른 공부랑 다르게 1년 이상 하니까 예. 내가 공부하던 방법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고 이게 뭐 잘못될까 봐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좀 아예 방향을 바꿔보는 그런 생각으로 좀 슬럼프를 극복했고 이제 점수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던 것 같아요. 해서 책을 암기하던 방법에서 이제 이탈을 통해서 이제 기본서 위주로 원리 위주로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쌓아지는 지식이 이제 더 깊어지는 걸 느끼면서 슬럼프를 극복했었습니다. 그리고 55점에서 합격권으로 가는데 또 슬럼프가 왔습니다. 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더 깊게 가고 기초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 이제 이타 아카데미 강의 말고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자기학이나 전기회로에 대해서 좀 원리적으로 많이 잘 설명된 강의들이 있습니다. 해서 예. 예. 그런 걸 들으면서 다시 공부했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학습 방법을 바꾸고 항상 고민하는 게 슬럼프를 좀 극복하고 오히려 공부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벽에 부딪혔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를 쉬지는 않고 하긴 하되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자꾸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변화를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벽에 부딪히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덕길 기술사도 슬럼프가 좀 있었어요. 어땠어요? 슬럼프가 없는 주가 없었습니다. 4시간, 5시간을 투자해도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는 거를 맞닥뜨렸을 때 이때 가장 슬럼프가 쌓였었는데 그거는 버리고 그날 안 되면 바로 이제 다음 거를 집으로 가고 다음 날 할 거를 이제 다음 날에 바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거를 다시 계속 볼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매일 공부가 잘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날은 그 자신에게 채찍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독서실에서 내려오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자신에게 독려와 칭찬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잤을 때 피곤한지, 일을 얼마나 했을 때 공부하면서 얼마나 피곤할 건지, 그리고 얼마큼 먹었을 때 그 속이 어떻게 공부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꾸준히 이제 리플 없이 이제 그런 루틴으로 꾸준히 이제 변화 없이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슬럼프가 생겼을 때는 그것도 이제 제 자신이 그 슬럼프는 하루 만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멘탈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고 다음날 이제 다음 공부를 바로 이제 버리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만들면서 극복을 해 나갔습니다. 예. 맞아요. 이제 공부하시면서 주변 정리하라는 게 사실 루틴화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체계적으로 어떤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그걸 할 수 있게끔 또 회복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중요한 질문의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발송 배정 같은 경우 인원이 또 많이 뽑혀 있는 상태고 또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거라고 봤고 건축 전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도 이제 어려울 거다. 우리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비를 했는데 면접을 이제 한 번에 두 분 다 통과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 한 번에 통과한 노하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선우 교수님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뭐 필기보다는 쉽다는 생각을 하고 50% 정도 합격률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타 아카데미 스터디를 시작하고 면접장의 분위기라든지 실제로는 이게 정말 어렵고 합격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합격률이 50%라도 엄청 어렵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좀 다시 긴장을 해서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타에서 이렇게 면접 그동안 거의 한 20회 이상의 그런 면접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핸드북을 2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머리에 들어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리마인드만 하는 정도로 했었고 필기에는 나오지 않은 진짜 실무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 토픽들이 이제 뭐 거의 200~300개가 되는데 예. 그 중에 제가 모르는 거를 일단 다 앞에다 적었어요. 앞에 다 적어서 이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 추려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를 했어요. 제가 관련이 없는 분야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다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접장의 분위기도 스터디를 하면서 교수님이라든지 선배 기술사분들이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게 딱딱한 분위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면접을 해서 좀 덜 당황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르게 되어서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양선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합격을 할 거라고 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될 거라 봤어요. 그 정도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한 번에 되신 분들은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덕길 기술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게 젊단 말이에요. 경력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면접을 진행할 때도 이덕기 기술사 같은 경우 제가 좀 약간 가혹한 얘기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더 해야 된다. 마지막에서도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한 번에 될 수 있었던 어떤 노하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는 1차 때 정리했던 이 암기 카드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것을 기본으로 여러 실무 도서, 이제 학술지, 논문이나 신문 같은 자료를 정말 폭넓게 정말 모르는 것이 없을 자신 있게 정말 공부를 해서 이제 오프라인 학원 스터디나 이제 온라인 이타 아카데미 화상 모의 면접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타 아카데미에서 모의 면접을 이렇게 미리 해보니까 실제 화상 면접에 가서 모니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면접 준비를 할 때는 독서실에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 독서실 제 앞에 벽에다가 면접관의 얼굴을 그 얼굴 크기만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리고 이력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발송배정기술사 이력 카드에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그래서 내린 결과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것처럼 써놓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것을 그대로 써놓는 겁니다. 쉬운 걸 써놓고 하니까 이제 물어봐도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갔으니까 네. 해보지도 않은 뭐 변압기 설계 같은 걸 써놔서 그런 것을 이제 이상하게 대답하면 감점이 될 것 같아서 전략을 그렇게 최대한 기본적이면서 제가 주로 다뤘던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렇게 점수를 획득하게 된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저라면 이덕길 기술사 입장이라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강 기술사님 면접을 저하고 요번에 좀 같이 진행을 했어요. 네네. 진행하시면서 또 이렇게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 면접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시험 볼 때를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력 카드 부분은 제가 군 생활밖에 없었기 때문에 군에 대한 내용밖에 적을 게 없어서 그것만 적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 된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든 게 이제 POL이라고 그 항공유를 저장하는 저장 탱크 공사에 그걸 물어보시다가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있는 그 이라크 파병할 때 뭐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0분 중에 한 15분 정도를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웃고 나왔었습니다. 서로. 그래서 이거는 합격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됐는데 아까 그 이덕기 기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력 카드에 대해서는 좀 자기만의 컨셉을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적어놓고 그거를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좀 잘해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이제 면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쓰는 게 아니고 얼굴이나 표정, 그 다음에 그 몸매에서 나오는 어떤 풍기는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안경 좀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면접 한 이유가 진행하시면서 예. 그 오히려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관리하다 보던 직업이다 보니까는 그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첫인상. 아니다 싶으면 모양을 한번 바꿔보고 또 좀 스타일 한번 변경시켜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가서 실수했던 게 화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니까 제 배꼽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분명히 공단에서는 거기 서서 한번 다 보인다고 그랬는데 카메라 안 때문에 보이더라고요. 각이. 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좀 멀리 보이는 데서 인사를 해서 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앉았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이렇게 등을 안 댔습니다. 의자에다가 예. 안 대고 그냥 허리 굽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답변을 하는데 항상 그분의 그 눈을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어보신 분의 카메라이긴 하지만 네,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눈을 많이 바라보려고 했고 만약에 수용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수용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쭉 얘기를 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만약에 모르면 제가 아는 공부한 데까지 여기까지인데 나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 좀 준비를 좀 해갔었습니다. 모르는 거 만약에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했던 건 뭐냐면 아마 저랑 마지막 면접을 할 때 제가 꼭 한번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꼭 한번 해봐라. 했을 때 5초에서 한 10초 정도 자기 PR을 좀 할 수 있는 걸 좀 준비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군에서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쉬웠는데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군에 이걸 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해 줬습니다. 약간을. 마지막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 한번 하고 5초 정도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부드럽지 않은가.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고 제가 면접을 할 때 PDF로 해갖고 아마 보내드린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빨간색, 뭐 모르는 건 파란색에서 이렇게 적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적어서 핸드폰이나 이런 거 거기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계속 봤거든요. 대부분 신기술적이었습니다. 신기술적. 그래서 웃으면서 나오면서 마지막에 제가 준비했던 멘트 합격시켜주시면 이 발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고 준비했던 게 좀, 자신감 있게. 네, 그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 기술사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준비했던 질문을 다 하면 너무 오바될 것 같아서 자, 양선우 기술사님 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딱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세요?
뭐 세 가지 정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건축 전기가 범위가 넓다고 하고 뭐 고민하고 하시는데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고 어떤 강의가 됐든 시작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길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에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못 가졌었는데 이제 어떤 등대가 될 수 있는 멘토를 좀 찾으세요. 저도 이제 합격하고 나서 제 울산 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지금 벌써 2명을 같이 연락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좀 멘토 같은 분이 있어야 내가 공부 시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최소의 시간으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이타가 됐든 뭐 전기 인사이드 카페가 됐든 어떻게든 좀 그런 분들을 찾거나 아니면 저한테도 뭐 연락 주시면 제가 느꼈던 것들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오는데 너무 올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가족과 시간도 다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이러면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는 부담감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이제 슬럼프랑 같이 오게 되면 공부할 시간은 많은데 실제로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뭐 가족과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건 좀 가지면서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마음가짐 이렇게 세 가지 가지시고 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고민하는 시간에 바로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에 가까운 멘토를 반드시 찾아라. 그리고 너무 이거에 올인해서 가지 말고 내가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걸음씩 나가라. 이 세 가지 되게 중요한 말씀 같아요. 자, 이덕기 기술사님도 수험생분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술사를 도전하기에 앞서서 학력이나 경력, 나이, 무슨 인맥 등의 열등감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레 겁을 먹고 기술사 도전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고민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공부할 때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합격을 하고 보니까 이 학력, 경력이나 이런 나이, 인맥 같은 거는 크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본보기로 기술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쟤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제 바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지속적인 이 실행력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이든 간에 모든 걸 걸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꼭 해볼 만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기술사분들이 있으시면은 꼭 도움을 청하시고 제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할 때는 어떤 기술사든 간에 이제 가리지 않고 블로그라든가 카페든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건축 시공기술사분, 건축 무슨 항만 기술사분도 계시고 소방 기술사분도 계십니다. 자문을 구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면은 기술사 공부하시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이타 아카데미와 병행을 하면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해주시거든요. 오프라인 학원 특성상 질문을 할 시간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자세하게 답변을 얻을 수가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질문을 몇 번 했는데 A4 용지 두세 장 분량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미리 결제를 하고 이렇게 이타와 함께 했다면은 참 조금 단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이덕길 기술사님 또 오프라인 학원도 다니시고 우리 영상도 같이 시청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확실히 이게 실행력하고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덕길 기술사님 뭐 방금 학력이나 경력이나 인맥이나 난 이런 거 없다. 정말 자신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제도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실 기술사들이 굉장히 안 하는데 너무 어떻게 보면 참 저는 그런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추진력 있게 진행해라. 이거인 것 같습니다.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강동희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 다 좋은 얘기 하셔갖고 예. 제가 몇 번 지웠다 썼네요. 말하려고 하는데 다 앞에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 제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드리고 싶은 말은 하늘을 봐야 별을 탑니다. 고개가 아프다, 머리가 무겁다 해서 하늘을 못 보면 당연히 별을 못 따죠. 그래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니까 도전하셔서 하면 좋고, 그 도전을 할 때 아까 그 이덕기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이타 학원이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60점을 맞게 해준다는 얘기가 참 처음에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 100점? 합격은 60점만 맞으면 되는데 무조건 100점 맞으라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비중 있는 문제 위주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가끔 교수님 하시는 거 보면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넘어가신 부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만큼 안 해도 되니까.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부는. 그거 의심하는 동안 문제 한 문제 더 외우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맞다 생각하면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도전도 안 하고 나는 안 돼, 결론 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남부터 안 되면 그 사람 진짜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는 거 느끼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처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자격증을 따보니까 예. 뭐가 있냐면 자격증이 돈이 아니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자격증이라는 산을 넘으니까 그 뒤에는 더 큰 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두 분 기술사분들 이제 가야 될 길이고요. 갈 때는 이제 이다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색깔을 내라, 기술사들이. 색깔이 없으면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접지로 하든 뭐를 하든 용역을 하든 감리를 하든 그 분야에 이제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기본 자질은 다 갖춰진 걸로 보고 지금부터 더 높은 산을 향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길이 됐든 이제 어떤 뭐 방향이었든 간에 그래도 이제 색깔을 내시라는 게 제가 이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사가 사실은 시작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 4, 5년 전에 기술사를 처음 합격했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 탤런트라든지 개그맨 뭐 이런 오디션을 통과하잖아요. 기술사는 오디션을 통과한 거하고 똑같다. 그 오디션을 통과한 사람들이 경쟁에서 스타가 되는 거다. 기술사 중에서 스타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게 자기의 색깔, 전문성을 가진다라는 건데 그 길을 가기가 상당히 이제 힘들죠. 힘들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강 기술사님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방향도 제시해 주셨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크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라면 인터뷰가 요청이 왔을 때 이런 부분까지 얘기 못했을 텐데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아마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앞으로 20년, 30년 계속 같이 하면서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